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語初級者向けコース、外国語ガイド研修第19回目、今から始めます。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초級者 向け 코스第19回目、アドベンチャートラベル、キャンプとグランピングと用語について、今から皆さんと一緒に調べる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キャンプのために押さえておくべきマナーと規則および日韓両国がキャンプをするときの準備するものや、あと食べ物、あとスタイルなどをちょっと調べて、互いにどのような点が違うかを比較しながら、最近流行っているホテル型グランピングのスタイルを調べてみる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자、それじゃあ、今からは皆さんと一緒に韓国語でゆっくり캠핑과 글램핑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캠핑 난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최근 캠핑이 대중적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캠핑뿐만이 아니라 인기가 많은 유명 캠핑지나 유명 호텔 등에서도 캠핑장 또는 글램핑장을 개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한 캠핑 여행을 하시고자 많은 문의를 하고 계세요. 예. 물론 이제 유명 캠핑장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유명 캠핑장에 대한 컨디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기간에 급속도로 더욱 인기가 많아진 캠핑 용어와 음식들, 그리고 캠핑 시 사용되는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핑, 글램핑, 예, 전부 다 야영이죠, 야영. 집을 떠나서 숙박도 하고 생활을 해보는 걸 야영, 야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캠핑, 뭐 캠핑이라는 건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이런 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생활을 캠핑이라고 합니다. 그 캠핑 중에 조금 고급 캠핑으로 요즘 알려지고 있는 글램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램핑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글래머와 캠핑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흔히 몸매 좋은 사람들을 글래머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글래머라는 뜻은 화려하다, 부티난다, 귀티난다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있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캠핑이라도 다른 여타 캠핑과 달리 화려하고 부티나고 귀티나는 고급진 캠핑을 대체적으로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글램핑 캠핑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한국에서 자주 가시는 그런 캠핑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캠핑, 글램핑 캠핑을 좀 더 일반 캠핑하고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냥 캠핑은 그냥 길 아무 데서나 누군가에 방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그냥 돗자리만 깔아도 그것이 바로 캠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한강 둔치나 따뜻한 연못가 이런 데서 돗자리를 깔고 쉬거나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마시고 자고 오시는 행위들 이런 걸 다 캠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에 갈 수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홈레스하고는 차이가 그겁니다. 캠핑을 하다가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어야지 캠핑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다룰 주제에서는 주로 텐트를 가지고 캠핑장 이런 데서 텐트를 치고 여가를 보내는 캠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 중에 좀 고급진 글램핑, 글램핑은
뭐 거의 모든 물품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빈손으로 가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여기서는 글램핑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여기는 지금 나가누마 같네요. 나가누마에 가서 오토 캠핑을 즐기고 있는 곳입니다. 오토 캠핑은 요즘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자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오토 캠핑에 차를 태우고 여기서 이제 고기나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는 장면입니다. 이건 조금 멀리 갔을 때 나가누마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하코다테 가는 길목에 벚꽃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곳에서 이제 캠핑했을 때 장소고요. 이런데 좀 좋은 유명한 곳이 이제 글램핑을 하고 하는 여기는 지금 글램핑이 아닙니다. 글램핑은 호텔형 글램핑도 있고 최근에는 뭐 풀장도 딸려 있고 그런 글램핑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글램핑은 유명 관광지 아니면 유명 숙박지, 리조트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글램핑을 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글램핑을 하신다고 해도 여름에 갑자기 산악 지역이랑 산간 지역, 그럼 밤이 되면 갑자기 몸이 쌀쌀해지거나 폭우 등으로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글램핑을 가신다고 하셔도 다 안에 준비는 되어 있지만 보온용품은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온용품으로서는 핫팩, 담요, 내복, 온수 찜질팩, 얇은 여분의 옷 등등입니다. 지금 초급자 코스시기 때문에 뭐 핫팩은 다 알아들었을 거고 담요도 내복도 알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온수 찜질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일본에서도 있는 온수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예, 저기 캔이나 아니면 팩에다 넣어가지고 이불에다가 넣어서 주무시는 걸 이거 온수 찜질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얇은 여분의 옷, 이 여분이라는 건 예, 입지 않더라도 넉넉히 준비해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위를 대비할 수 있어야지 홋카이도에서는 꼭 필요하다. 한여름에도. 물론 갔다가 그냥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하시고 혹시 모를 추위에 대비하시는 게 좋으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비약입니다. 상비약. 상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늘상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뜻하지 않게 조금 다쳤을 때 일상적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상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상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장 가서 또 약국이나 그런 게 또 멀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상비약은 필수품입니다. 물론 이 글램핑이 아니라 글램핑뿐만 아니고 여행 갈 때 꼭 필요하고 항상 우리가 어딘가 나갔을 경우에 상비약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램핑 하시다가 뭐 갑자기 뭐 상처를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그랬을 때 필요하시니까요. 상비약 목록으로는 밴드, 붕대, 멀미약. 여기서 밴드는 일회용 밴드 있잖아요. 반창고. 일본어는 반석고. 예. 붕대는 호타이. 예. 멀미약은 다 아시죠? 요이구스리. 일회용 비닐. 일회용 비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회용 비닐이. 상비약 목록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 등에 뜯겨서 즐거운 캠핑이 안 되기 때문에 모기약, 연고 등 이렇게 꼭 필요하십니다. 세 번째로도 또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손전 등과 같은 핸드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핸드폰하고 손전 등, 그리고 상비약뿐이 아니고 비닐봉지를 항상 여유로 두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글램핑이라고 해도 뭐 어느 정도 본인들 짐 가지고 가거나 들고 나왔다 갔다 하실 때 편하시기 때문에 비닐봉지. 그 다음으로 글램핑이니까 뭐 그렇게 다른 건 필요 없으시잖아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램핑용 감성템입니다. 감성템으로는 무드등, 저녁에 달빛 밑에서 아름다운 무드등을 틀어놓고 분위기를 잡는 거죠. 예. 그래서 분위기 잡고 하는 거 이런 걸 감성템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용량이 크면 안 좋잖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조그마한 거 하나 두시고 음향 좋은 걸. 예. 대체적으로 글램핑은 자기 섹터가 넓어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만 안 들면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그 조명과 음악 속에서 편안한 그런 이제 휴양음과 함께 놀거리들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제 바닷가 옆에 있는 이런 조형물들 그리고 이런 조형물들을 이제 산책하거나 두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글램핑장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뭔지 다 아시겠죠? 타코야끼. 예. 요거 이제 이건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 글램핑장에서는 또 별도로 글램핑에서 고기만 구워 먹긴 좀 그러니까 휴대용 버너 가스레인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타코야끼도 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에 있는 그 고급 욕강 겸 글램핑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풍경과 예, 이러한 곳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글램핑 장소도 있다.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뭐 이외에도 접대 캠핑, 사업 파트너나 또는 부모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이제 친척분들, 이제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 오셨을 때 접대 캠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와 힐링 캠핑,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위로를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퇴원한 사람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 이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애썼다 싶어서 이제 위로하고 그 다음에 힐링하기 위해서 캠핑을 자주 갑니다. 이런 걸 이제 한국에서는 위로 캠핑이라고 하고 힐링 캠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 캠핑, 농장이나 목장, 휴양지에서 우유짝이나 농사일을 해보는 체험 캠핑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와이너리라던가 아니면 소를 키우는 소목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이제 시라오이, 시라오이 우에무라 목장. 그냥 소를 키우는 목장 안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낮에 고기도 구워 먹고 저녁에는 이제 바로 밑에 보시는 리조트 캠핑장, 온천도 있고 풀장도 있고 식당, 놀이터, 유원지, 정원, 자전거 타기 등도 다 가능한 리조트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큰 시라오이 가까운 곳이 거기 토마코마이 유명한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한국에서는 리조트 캠핑장이라고 불립니다. 안에 가시면 여러 가지 놀이터도 있고, 뭐 오토 캠핑장 중에서 뭐 종합 리조트 캠핑장 같은 곳,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반대된다고 할 수 있는 백패킹. 가방 하나 메고 산이나 들로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뭐 특별한 캠핑장이라고 안 불리는 곳이지만 거기에다가 터를 만들어서 잠깐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백패킹. 그 다음에 솔로 캠핑. 혼자서 다니는 캠핑. 그래서 솔캠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솔캠. 솔로 캠핑을 솔캠. 대체적으로 캠핑 쪽들, 캠퍼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좀 많이 틀립니다. 일반적인 생활 용어하고. 그 다음에 먹자 캠핑. 그냥 우리는 캠핑장 가면 죽기 살기로 먹고만 오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먹고 오는 캠핑은 먹자 캠핑. 먹방을 하는 겁니다. 캠핑장 가서. 그 다음에 루프탑 캠핑. 차량 위에 텐트를 올려서 하는 캠핑입니다. 예, 일반 차량 위에다가 텐트를 올려서 하는 캠핑, 루프탑 캠핑. 그 다음에 모터 캠핑. 일반적인 캠핑카 등을 이용한 캠핑. 수상 캠핑. 호수나 바닷가에서 물 위에서 수상에 사는 캠핑을 수상 캠핑. 수상 캠핑도 이게 또 재밌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녁 때까지는 호수 바닷가에서 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한 8시 반이나 9시 되면
그게 그냥 그 캠핑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로 변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하코다테 가다 보면 오누마에 가면 그 수상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캠핑. 내 집 옥상에 설치해두고 하는 근거리 캠핑입니다.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캠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 안방 캠핑. 예, 집캠이라고 하죠. 집캠. 환경이 여의치 않고 캠핑은 가고 싶은데 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럴 때 집에서 하는 캠핑입니다. 그 다음에 갬성 캠핑.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에 텐트를 치고 하는 캠핑입니다. 갬성 캠핑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건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연인들이 데이트 쪽들이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리조트 캠핑이요. 예, 그리고 이런 것 같은 이제 어린 아이들, 예, 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갔을 경우는 리조트 캠핑이나 이런 곳에서는 예, 이런 해먹을 사용해서 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기 등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 자기 집 옥상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옥상에서 하는 예, 옥상 캠핑도 상당히 한국에서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외에 밀리터리 캠핑, 군대에서 사용하는 탄통이나 예, 탄통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미사일 또는 화약 보관통,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가스레인지 의자 등도 예, 전부 다 군용으로 하는 예, 밀리터리 캠핑이 유명합니다. 예, 예, 보이시죠? 예, 뭐 사제 탄통에다가 다 군용색으로 다 국방색으로 바꿨어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색깔을 국방색이라고 합니다. 국방색. 예, 국방색. 차도 다 국방색으로 예,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캠핑. 예전의 감성을 살린 캠핑 용품으로 복고풍 캠핑입니다. 보기에는 싸게 보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옛날에는 오히려 캠핑하셨던 분들이 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면 원단도 그렇고 굉장히 고가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트로 캠핑이 지금 유행한다. 예, 그리고 뭐, 뭐 레트로란 자체가 빈티지한 캠퍼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사파리 체어 같은 거, 예, 이런 의자 같은 것도 다 맞춰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무래도 영국식 옛날 망치, 예, 이 레트로한 느낌을 좀 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또 고집하는 캠퍼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캠핑을 레트로 캠핑으로 한국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빈티지한 아이템을 가져다 놓고 예, 사용하는 아까 밀리터리도 그렇고 이 레트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장식에 가깝습니다. 사용은 하지는 않아도 멋으로 예, 감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캐릭터를 갖고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의 종류가 최근에는 엄청 많아졌다. 예,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거지 캠핑. 뭐 쉽게 말해서 먹거리도 잘 때도 여의치 않고 그 다음에 화장실 또한 불편한 캠핑장입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도 뭐 있긴 한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상당히 불편한 그런 캠핑장에서 예, 주무시는 곳입니다. 뭐 도야에 가면 다카라다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캠핑장도 있는데 거꾸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화장실이 있지만 너무 멀고 불편합니다. 예, 그런데 경치는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테즈크리 게타의 토일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이제 등산이라던가 전쟁이나 그다음 지진 났을 때 이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캠핑 가셨을 때는 여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세요. 그래서 안에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시면 이 큰 비닐봉지에다가 밑에 예, 밑에 그 눈처럼 보이는 게 눈이 아닙니다. 눈이 아니에요. 이것을 두고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휴대용 의자 겸 변기통. 예,
뭐 이것까지는 안 가져가셔도 되긴 하지만 땅 파가지고 이걸 파묻어서 이제 용변을 보거나 하면은 아까 여기 보이신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섞으면 저절로 예, 그 다음에 버리실 때는 예, 여기 써 있는 대로 예, 그 버린 장소에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계절별로 또 캠핑을 또 나누는데요. 계절별 캠핑으로는 동절기 캠핑, 예, 동계 캠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들장들을 사용한 온돌방 캠핑이 있습니다. 예, 이글루 캠핑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방바닥이 따뜻하잖아요. 이 구들장이라고 합니다. 이 구들장을 캠핑장에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가마솥을 걸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때우고 예. 그리고 방 안은 따뜻하게 하고 바닥을요. 사람이 자는 그리고 거기 불 때는 장소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예, 밥을 해 먹는 예,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닐 뿐이지 옛날식 예, 캠핑이다. 예, 부자들 캠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캠핑. 예, 하절기 캠핑으로서는 뭐 일반적인 천막 캠핑 등을 이제 보통 하절기 캠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계 캠핑은 타프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날이 덥기 때문에 그늘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넓은 그늘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프를 많이 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천막도 아무래도 그 문이 크게 개방이 되는 예, 그러한 천막을 많이 사용하세요. 대체적으로 피서식 캠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절기 캠핑. 날씨 변화에 따라서 뭐 루프탑이나 캠핑카, 캠핑 트레이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환절기 때 갑자기 추워졌다가 더워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환절기 때 언제 어디서나 그 날씨 변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별도로 텐트를 안 쳐도 되고 루프탑 같은 경우도 사위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캠핑 트레이도 그렇고요. 환절기 때는 예, 대체적으로 이 그 어느 정도 장비가 구축되신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구 캠핑. 폭우나 장마철에 하는 캠핑으로서 예, 또 비 내렸을 때 빗소리 들으면서 주무시고 빗소리 들으면서 캠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좋아하세요. 캠핑을. 대신에 여기는 이제 활동 반경이라고 써 있는데 활동 반경입니다. 반경. 예, 죄송합니다. 이거 고쳐드리겠습니다. 활동 반경. 활동 반경. 왜 안 되냐? 예, 그렇기 때문에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크고 튼튼한 예, 타프나 천막을 주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물 빠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지면하고 텐트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을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계절 캠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천후로 어떠한 장소에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주로 간첩이나 첩자들 이 하는 스나이퍼 캠핑으로서 전천후 캠핑이라고 하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천후 캠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나 아니면 땅굴, 그 다음에 무덤까지 다 사용하는 그런 캠핑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즐겁지 않은 캠핑 등은 불황자나 또 이런 이게 그 스나이퍼나 첩자들이 하는 캠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넣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힘들거나 그리고 캠핑할 때 아프거나 예, 그런 것은 여기 넣지 않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악천후를 이기기 위한 고통스러운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캠핑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악천후는 뭐 캠핑을 할 때 이기는 대상이 아니고 피하는 대상입니다. 이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 내려도 한번 캠프 한다고 했으면 캠프 해야지. 근데 난 비 내리는 거 싫고 찝찝한 거 싫어. 그러면 캠프를 왜 가세요? 하지 마세요. 예. 캠핑은 어디까지나 즐겁고 휴양하고 재밌으려고 가는 거지 가서 고통하러 가시는 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이 악천후는 피하는 거지 그것을 이기는 건 아니다. 예, 캠핑은
악천후는 피하고 즐기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캠핑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다고 겨울철에 텐트 내부에서 화롯대를 설치하거나 문을 꽉꽉 닫아가지고 산소가 안 통하게 하는 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예, 이것은 이산화탄소로 질식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매년 그렇게 말씀드려도 화롯대를 틀어놓거나 문을 꽉꽉 닫아가서 예,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지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캠핑족들을 만나서 예, 캠핑 가이드나 안내를 하실 때, 예, 여러분들은 호텔에서 주무실 가능성이 대부분이지만, 예, 캠핑하실 때 캠핑 내부에서 화롯대를 사용하거나, 예, 그 다음에 문을 꽉꽉 닫고 사용하시는 걸 예, 여러분들이 예, 꼭 주의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캠핑 하시다가 밑에 바닥에다가 예, 뭘 좀 깔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 난방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 방열이 안 돼가지고 캠핑 다녀온 다음에 후유증과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예,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고급 요관, 길린소 예, 이런 고급 요관에서도 예, 이거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이제 차량인데 여기서 주무시면서도 캠핑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 안에서 자기 전용 개인 노천탕이랑 뭐 온천이 다 있어도 밖에서 안에서 또 음식을 하시는데 드시고 하는데 이 가까운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서 예, 캠핑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요즘에는 캠핑족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올 때, 예, 비올 때 천막을 쳐놓고 차를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공터가 작게 보이면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진 이렇게 찍어서 그렇지. 비가 올 때는 텐트 안에 활동 반경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 앞에 이제 본네트는 다 밖으로 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캠핑장에 전문 요리사들을 불러서 예, 접대하는 그런 접대 캠핑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하면서 주변에 산책로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숲 해설가들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숲 해설을 들으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카누도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거 조장길 얼마 전에 저기 그 샤레 아이비라는 고급 요강에서 제가 잤을 때 예, 손님하고 잤을 때 여기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카누도 탔던 예, 안에서 밥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좀 나와서 정원에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랬던 느낌이 납니다. 예. 뭐 이건 이제 거의 백패킹 비슷한 그런 환경이고요. 예. 예, 그리고 캠핑에서 또 다들 장비 걱정하시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는 그 장비 같은 걸 말씀드리기 전에 캠핑에서의 최고의 장비는 이웃입니다, 이웃. 예.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는 좋은 이웃, 예, 좋은 이웃이라는 게 매너 타임을 잘 지키는 이웃. 예. 그래서 이 좋은 이웃을 만나야지 푹 자고 서로 기분 좋게 다녀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건 이제 모 캠핑장인데 여기 식수대도 있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있고 여기 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그 개수대입니다. 개수대. 한국에서 이런 걸 이제 개수대라고 합니다. 예, 식수대라고 하고요. 그런데 따뜻한 물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상관없이 여기서 불을 켜놓고 계속 설거지하고 그러신 경우 계세요. 저는 이제 요 바로 앞에 여기다가 이제 텐트 쳐놓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텐트를 쳐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씻고 뭐 하고 밥 먹을 때는 이쪽 그리고 잘 때는 이쪽으로 예. 그런데도 새벽에 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장비는 자기가 비싼 걸 가져간 게 아니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자기 또한 좋은 이웃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장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예, 그 대체적으로 예, 텐트에서는 무겁기 때문에 경량화된 천막이나
텐트를 천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먹거리, 볼거리 등이 요구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먹거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먹거리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먹거리 중에 언제 어디서나 숯이 아니고 휴대용 버너만 있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 국수, 콘스프 등, 그리고 캠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삼겹살, 목살, 쇠고기. 뭐 쇠고기는 어쩔 땐 쇠고기라고 하고 어쩔 땐 소고기라고 하고 막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원래 그 소의 고기를 쇠고기라고 했습니다. 쇠고기가 정식 명칭인데 그런데 모 기업에서 쇠고기를 소의 고기를 줄여서 소고기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소고기도 이제 일반적으로 통칭되니까 요즘에는 쇠고기도 소고기도 다 똑같이 맞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틀리다 맞다 그런 건 이제 굳이 안 따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고기를 곁들여 드실 상추, 깻잎, 고추, 다진 마늘, 생마늘, 간장, 와사비를 한국말로 고추냉이라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백숙, 삼계탕, 수육, 돼지고기, 덮밥, 육수, 그 다음에 맛있는 찌개를 먹기 위해서 옷, 이건 옷은 나무예요, 나무. 온나무. 그 온나무를 우려낸 걸 온물이라고 합니다. 온물. 사람이 갑자기 나무 다면은 갑자기 가렵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온나무. 예. 그 다음에 곰탕. 예. 그 다음에 라면 면은 없고 라면 스프만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국용으로 드실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밀크티도 많이 있습니다. 밀키트.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키트는 버섯 매운탕이나 냉면, 스프 카레, 닭갈비, 참치캔, 뭐 여기 참치캔이랑 육개장이랑 밥, 뭐 고등어 있는데 이게 다 조리가 돼 있어서 그냥 바로 드시는.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유용하게 쓰시는 게 참치캔. 라면 끓일 때도 뭐 할 때도 찌개 끓일 때도 막 넣어서 드시면 되니까요. 그 외에 연어, 이면수어. 이면수어는 호깨입니다. 호깨. 예. 그 다음에 각종 야채, 양파나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을 가지고 가셔서 숯불에 넣어서 구워 먹거나 그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거 은박지에 싸가지고 숯불 안에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장박 캠핑을 하신다거나 뭐 요즘 말로 세련되고 감성 있는 캠핑 하는 사람들이 좀 하는 게 호떡, 지짐이, 소떡소떡. 뭐 소떡소떡은 다 아시죠? 소세지 떡 이렇게 번갈아 하는 그런 걸 이제 소떡소떡. 아서 튀겨서도 드시는데 구워서도 많이 드십니다. 그 다음에 떡볶이, 핫도그, 순두부찌개, 철판볶음밥. 요즘에 이제 대창구이를 막 대창 하나를 통틀어서 구워 드시는데 너무 느끼하고 기름이 많아서 잘못하면 맛없어요. 역시 대창구이 전문집에서 해 먹듯이 어느 정도 구워지면 잘게 잘라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고기. 그리고 아침밥으로는 누룽지 많이 먹습니다. 누룽지. 저녁에 늦게까지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좀 심심하다. 그러면 가지고 간 누룽지 끓여 먹거나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산나물 묻혀서 가져오신 경우 많이 있습니다. 드시기도 하고요. 보통 명이나물. 예. 그 다음에 그 심심할 때, 그 드실 수 있는 쌀과자나 유과. 그다음에 옛날식 과자들을 또 많이 드세요, 요즘에.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거 먹었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커피 향이 좋기 때문에 커피. 그 다음에 일반 김치뿐이 아니고 묵은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마늘, 소금, 후추. 그 다음에 그 코스트코 이런 데 가서 시즈닝 같은 것도 가져다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국은 캠핑 가면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조금 많은 양에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는 차 한 대가 아니고 지인들끼리 가면
뭐 차 몇 대가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저는 제 친구들하고 그 6월 달에 한번 한국을 가면 5월 달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뭐 별의별 걸 다 해먹는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들 덕분에 이제 많은 이제 글을 버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형 단체 캠핑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친구를 만나면 10명에서 20명 정도 같이 이동합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친구들 중에는 뭐 갑자기 중화요리 해준다고 화구가 엄청나게 좋은 화력이 센 가스버너를 가져와서 뭐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이게 중화요리를 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그 친구는 이제 공무원이긴 한데, 예, 먹고 노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라, 예, 뭐 곁들여서 자기 집에서 고추 말린 거, 버섯 말리는 거, 대추 말리는 거 이런 걸 차로도 또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밥 먹고 난 뒤에 먹을 수 있도록, 물론 뭐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오미자 차에다가 커피를 넣어서 오미자 커피를 주기도 하고요. 예, 맛도 상당히 좋고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중화요리는 불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맛. 예, 불맛이라는 건 아시죠? 살짝 태운 맛. 네, 그런 불맛. 예, 예, 그래서 장박을 하시는 분들은,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를 풍요롭게 가져갈 좀 재밌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장박할 때 가까운 그 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 텐트나 원터치 텐트, 예, 그리고 주변에 족구장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게임기나 카드, 화투 등도 가져가서 예, 즐기고 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몰라서 상비약은 꼭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비약은 사실 준비해 갈 필요 없이 위험하면 아예 그 근처를 안 가고 차라리 편하게 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여름 더울 때 빼고는 대체적으로 가을에 가면은 이 육회나 사시미 등을 많이 한국에서 캠핑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멍, 불을 그냥 멍하게 그냥 쳐다보는 걸 이제 불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캠핑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불멍 때문에 온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멍보다도 모닥불이나 캠프파이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고, 그다음 즐기는 거, 그런 걸 저는 이제 좋아하고요. 뭐 모닥불에서는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불멍. 예, 그리고 그 이런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캠핑장만 보는 게 아니고 캠핑 주변에 관광지, 체험장 등 그런 데도 많이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다리 같은 거나 그런 걸 많이 보러 가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캠핑은 대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여행하고 비슷합니다. 블로그 맹신파가 있고 발길대로파가 있습니다. 뭐 블로그 맹신파들은 뭐 온라인 중심으로 정보를 귀담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어린애들이 좀 있어서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은 그런 글램핑장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카페나 먹거리, 그다음에 관광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예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이 주로 가는 게 이제 그 블로그 맹신파들의 글램핑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발길대로파. 이분들은 이제 아는 지인이나 책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 그걸 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디에서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캠핑 방향도 틀려지고 그 다음에 재미도 예, 그 폭이 굉장히 넓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캠핑을 많이 하시다 보면 지진이나 뭐 무슨 큰일이 났을 때 현장 답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대체적으로 블로그 맹신파들은 좀 인상 깊고 그 다음에 쇼킹하는 데를 많이 소개하는데 이분들은 소소한 그 근처의 화장실, 대피소,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주로 쉴 수 있는 장소들 이런 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몸은 불편하긴 하지만 뭐 한번 갔다 오면 그 동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분들에게는 휴대폰은 꼭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니고 자기 전용 차량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만이 쓸 수 있는 휴대용 랜턴이나 전기 설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비, 먹거리, 주방 설비, 이런 게 다 구입해서 다니셔야지 예, 발길 대로파가 가능하다. 이런 발길 대로파는 예, 캠핑카나 트레일러, 예, 이런 걸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 좀 많지 않나. 예, 그 결정만 어디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예, 소뚜껑, 소뚜껑 삼겹살, 예, 이게 숯불 삼겹살, 야키토리, 예, 꼬치구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끼리 갔을 때, 예, 그런 이제 캠핑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캠핑을 하면서 궁금했던 용어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돼지꼬리, 랜턴 거리요, 랜턴 거리. 텐트 폴 있잖아요, 폴. 텐트 기둥으로 라고 말씀드리시는 텐트 폴. 폴에다 걸어가지고 이게 돼지꼬리가 그 돼지꼬리처럼 생겼어요. 이게 랜턴 거리인데 이 거리라는 게 거리입니다. 거리, 고리요. 예, 그래서 딱 걸칠 수 있는 예, 랜턴 거리. 예, 랜턴 거리를 돼지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돼지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캠퍼들이. 그 다음에 농협 텐트. 예, 농협의 약자가 NH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네이처 하이크라는 텐트 회사에서 만든 예, 텐트를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텐트를 농협 텐트라고 캠퍼들이 얘기를 합니다. 농협 텐트다 그러면 아 중국 회사에서 만든 텐트를 텐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불빵. 하룻대에서 불멍을 하거나 음식을 하다가 갑자기 숯불이 튀깁니다. 튀겨서 옷이나 아니면 텐트 같은데 이런데 이제 빵꾸가 납니다. 이게 이제 불빵이라고 합니다. 불빵. 예. 뭐 담배빵도 아시죠? 담배 피다가 빵꾸가 나가는 걸 이제 담배빵. 그다음에 머리 올리기. 예. 대체적으로 골프 하시는 분들만 머리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 골프 하시는 분들 처음에 그 라운딩 플레잉 할 때 이제 보통 머리 올린다고 하잖아요. 시집 가신 분들이 머리 올리듯이 남자분들은 상투 올린다고 해야 되는데 다 머리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캠퍼들이 머리 올리기는 예, 차 위에 올리는 루프백, 루프박스. 예, 이걸 텐트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뭐 텐트도 올릴 수도 있지만 짐을 담을 수 있는 예, 수납할 수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스키 같은 거, 그다음에 캠핑을 하기 위해서 루프백을 올리잖아요. 예, 이런 걸 이제 머리 올리기라 이렇게 예, 머리 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골프하고 같은 용어지만 예, 사용은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 백캠, 떼지어서 다니는 캠핑. 많은 사람이 캠핑하는 겁니다. 예, 저도 백캠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재밌게 즐겁던데 예, 나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하고 인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음날 술이 취해서 너무 힘들어져요. 예. 그 다음에 솔로 캠핑. 예, 다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사는. 예. 그 다음에 미즈캠. 아빠들이 일 갔다 와서 캠핑 가기 싫어요. 예, 가서 너무 힘들고 텐트 치고 뭐 하려면. 그래서 캠핑 싫어하는 아빠들을 빼고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캠핑을 미즈캠이라고 합니다. 미즈캠. 그 다음에 클캠. 크리스마스 연인들끼리 아니면 지인들끼리 예, 가는 캠핑을 이제 클캠, 크리스마스 캠핑, 클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캠핑족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둘마트,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이가 하나, 둘, 둘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마트. 어디 갔다 오세요? 예, 둘마트 갔다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마트를 둘마트라고 한다.
예, 그 다음에 캠퍼들이 죽은 소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다이가 영어로 죽음을 좀 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가 있으니까, 아, 그거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죽은 소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아, 다이소에서 사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 예,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는 아닌데, 선풍기 비슷한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바람이 센 거. 예, 이런 이제 서큘레이트를 여기서는 이제 서클이라고 합니다. 서클. 예. 그 다음에 쿨러. 예, 쿨러 원래 뜻은 틀린데 아이스박스를 대체적으로 쿨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출 버너를 액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콜, 펠릿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예,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 텐트에 있는 환풍기 그 바람을 통하는 구멍 이제 이것을 벤틸레이션 예. 그 다음에 그 오토 캠핑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여기 제가 좋아하는 비후에 예, 홋카이도에서 뭐 여기 말고도 엄청 좋은 데가 많은데 얼마 전에 한 번 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예, 비후에 캠핑장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캠핑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캠핑 용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기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캠핑종들이 왔을 때 안내도 좀 유익하게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캠핑이나 글램핑을 하실 때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캠핑 가실 때는 더욱더 즐겁고 유익한 캠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